안녕하세요. 오늘은 식물 분류와 명명 그리고 식물 분류 체계의 변천 과정에 대하여 전문적인 시각으로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숲해설과 과정은 물론 식물학과 생태학, 조경학, 산림학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식물을 안다라는 것이 단순히 이름을 외우는 일이 아니라 식물의 진화와 생태, 형태와 역사까지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점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숲이나 공원, 산야에서 수많은 식물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이 식물 이름이 무엇일까를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식물의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식물이 어떤 계통에 속하는지, 어떤 진화 과정을 거쳤는지, 어떤 환경에 적응했는지까지 이해해야 비로소 식물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문이 바로 식물 분류학입니다. 식물 분류학은 식물을 발견하고 식별하고 기술하고 분류하고 명명하는 학문입니다. 영어로는 플랜트 텍소노미, 즉 플랜트 텍소노미라고 부릅니다. 식물 분류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질서입니다. 자연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식물이 존재합니다. 만약 분류체계가 없다면 인간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축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식물 분류학은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기 위한 언어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나무와 금강소나무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서로 다른 특성과 분포를 가집니다. 반대로 전혀 달라 보이는 식물이라도 유전적으로 가까운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식물 분류학은 이러한 관계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학문입니다. 식물 분류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형태입니다. 즉,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뿌리, 줄기, 잎, 꽃, 열매의 모양과 구조를 비교하면서 식물을 구별합니다. 특히 꽃과 열매는 식물 분류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꽃의 구조는 진화 과정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꽃잎, 수, 수술과 암술의 배열, 씨방의 위치 같은 특징은 식물의 계통관계를 이해하는 핵심 단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단자엽 식물은 잎맥이 평행맥이고 꽃 부분이 삼수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쌍자엽 식물은 그물맥과 사수성 또는 오수성 꽃 구조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형태적 특징은 식물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중요한 기초입니다. 하지만 현대 식물 분류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형태만 보지 않습니다. 해부학적 특징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식물 내부 구조, 즉 관다벌의 배열이나 물관과 체관의 형태, 기공의 구조 등을 비교하여 식물 간 유연관계를 파악합니다. 관다벌은 식물의 수분과 양분 이동 통로입니다. 특히 고등식물에서는 관다벌 배열이 중요한 분류 기준이 됩니다. 쌍자엽 식물은 줄기 관다발이 원형으로 배열되는 경우가 많고 단자엽 식물은 흩어져 배열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발생학 역시 중요합니다. 발생학은 식물이 수정되어 씨앗이 형성되고 발달하는 과정을 연구합니다. 특히 피자식물의 특징인 중복수정은 매우 중요한 진화적 특징입니다. 중복수정은 하나의 정액이 난세포와 결합하여 배를 만들고 다른 정액이 극핵과 결합하여 배율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피자식물은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하며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화학적 특성을 활용한 화학 분류도 발전했습니다. 식물마다 특유의 알칼로이드, 플라보노이드, 배당체 등의 화학물질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화학 성분을 비교하면 형태적으로 비슷한 식물과 실제로 유전적으로 가까운 식물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대에는 DNA 분석이 식물 분리학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에는 형태가 비슷하면
가까운 식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유전자 분석 결과 전혀 다른 계통인 경우도 발견되었습니다. DNA 분류학은 진화의 역사를 보다 정확하게 추적하게 해주었습니다. 즉 식물의 외형이 아니라 유전적 계통을 바탕으로 진짜 친족관계를 파악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식물 분류체계는 시대에 따라 발전해 왔습니다. 가장 오래된 방식은 인의 분류법입니다. 인의 분류법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식물을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약용식물, 식용식물, 목재식물처럼 용도 중심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또는 나무인지 풀인지 덩쿨인지처럼 외형 중심으로 단순하게 나누기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교목, 관목, 초본으로 식물을 나누었습니다. 이는 생활과 이용 측면에서는 편리했지만 식물 간의 진화 관계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등장한 것이 자연분류법입니다. 자연분류법은 식물의 형태와 해부학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자연스러운 유연관계를 찾으려 했습니다. 꽃의 구조, 시방의 위치, 떡잎수, 배주의 배열 등을 종합하여 분류하면서 식물 간의 유사성과 차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자연 분류법도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식물은 서로 관계가 멀어도 비슷한 형태로 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수렴 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분류학의 중심이 된 것이 계통 분류법입니다. 계통 분류법은 진화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즉 어떤 식물이 먼저 출현했고 어떤 식물이 후손으로 분화되었는지를 추적하여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마치 인간이 족보를 연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공통 조상을 찾고 가지가 갈라지듯 식물의 진화 계통을 분석합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는 체계 중 하나가 APG 체계입니다. APG는 아엔지오스폼 팔로겐니 그룹의 약자로 DNA 분석을 기반으로 피자식물의 계통을 정리한 현대적 분류체계입니다. 이 체계는 과거보다 훨씬 정확하게 식물 간 진화 관계를 설명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식물 분류 단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식물은 계층적으로 분류됩니다. 큰 범주에서 작은 범주로 내려가는 방식입니다. 문, 강, 목, 과, 속, 종의 체계를 기본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소나무를 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문은 나자식물문입니다. 씨앗이 열매 속에 쌓여 있지 않는 식물군입니다. 강은 구강식물입니다. 구가 즉 솔방울을 만드는 식물군입니다. 목은 구가식물목입니다. 관은 소나무과입니다. 속은 소나무 속입니다. 종은 소나무입니다. 그리고 품종으로 금강소나무처럼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위는 종입니다. 종은 자연 상태에서 서로 교배하여 번식 가능한 개체군을 의미합니다. 즉 종은 식물 분류의 기본 단위이며 생태계 구성의 핵심 단위입니다. 속은 비슷한 종들을 묶은 단위입니다. 관은 비슷한 속도를 묶은 단위입니다. 이처럼 점점 상위 개념으로 확장됩니다. 식물 이름을 학술적으로 표기할 때는 학명을 사용합니다. 학명은 전 세계 공통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 소나무의 학명은 피너스 덴시플로라입니다. 앞의 피너스는 속명이고 덴시플로라는 종소명입니다. 속명은 대문자로 시작하고 종소명은 소문자로 표기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이탈릭체로 씁니다. 학명을 사용하는 이유는 나라마다 이름이 달라도 혼란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나무라고 부르는 식물이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 분류학에서는 단순히 이름 붙이는 학문이 아닙니다. 생물 다양성을 이해하고 보존하기 위한 기초과학입니다. 어떤 식물이 희귀종인지, 어떤 식물이 애대종인지, 어떤 식물이 생태계 교란 중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 연구에서도 식물 분류학은 중요합니다. 식물 분포 변화는 기후변화의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반도의 난대성 식물이 북상한다면 이는 기온상승과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고산식물이 사라진다면 생태계 변화의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행사하고 갖다 놨는 숲해설가에게 말이에요. 식물 분류학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름을 알려주는 수준을 넘어 나는 식물의 이걸 해달라고 진화와 한 거지. 생태, 그런 걸 하나 인간과의 관계까지 설명할 수 그건 있어야 하기 식물만 하나? 때문입니다. 그렇지. 숲을 걷다가 소나무 한 그루를 보더라도 단순히 소나무입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자식물의 특징, 침엽수의 적응 전략, 우리 민족 문화의 관계까지 설명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숲해설이 됩니다. 오늘 살펴본 식물 분류학은 자연을 이해하는 언어이자 생명의 개통도를 잇는 학문입니다. 식물의 이름 속에는 진화의 역사와 생태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숲과 자연 속에서 식물을 만날 때 단순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로 보지 마시고 수억 년 진화의 역사를 간직한 생명체로 바라보시면 자연이 훨씬 깊고 풍성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